뭐 필요한 거 있어? 또 그럼 죽어. 스카이림 VR 정말 오랜만에 켜봤습니다. 사양이 좋아져서 그런지 너무 부드럽게 돌아가서 놀랐어요. 최근에 또 괜찮은 모드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일반판의 스카이림은 그렇다 쳐도 VR에서 동료나 NPC에게 아이템을 건네줄 때 이렇게 일일이 대화를 걸고 인벤토리를 또 열어서 넘겨주는 게 저는 정말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프트 바이 핸드는 이런 불편한 부분을 개선해줍니다. 이건 딘트에어의 단발 가발인데요. 이걸 저기 앉아있는 동료에게 한번 씌워줘 볼게요. 참고로 그냥 이렇게 주는 걸로는 작동을 안합니다. 빵 먹는데 뭐야 시발. 뭐냐 그건. 아이템을 건네줄 때는 반드시 나 왼손으로 갈 거야. 건네줄 NPC를 잡아주고 일개.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템을 해당 부위에 놓아줘야 해요. 그럼 이렇게 바로 착용이 됩니다. 무기도 가능했고 다른 부위별 이상도 모두 가능했어요. 이쁘죠? 체력이 떨어진 동료에게는 물약을 이렇게 먹여줄 수도 있죠. 응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약간 보모가 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동료의 어깨에 그랩 버튼을 3번 연속으로 눌러주면 빠르게 인벤토리에 접근할 수도 있었습니다. 직관적이라 상당히 편한 모드였어요. 발 치워라 야야. 또 까분다. 이번엔 근접전사를 위한 모드인데요. VR에서 막기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이런 자세를 취해야 막기가 됐지만 이 모드는 실제로 무기끼리 부딪힐 때 패링이 가능하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무기 크기에 따라서 리치도 다 달랐고 몰입감도 생겨서 실제로 전투가 재미도 있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무기를 휘두르는 방향에 미리 무기를 대고 있으면 어떨까 하고요. 그랬더니 정말 쉽게 맞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최신 버전에서는 이런 악용을 할 수 없게끔 무기의 움직임이 크지 않으면 플레이어가 뒤로 밀려나게끔 영상처럼 패치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건 간단하지만 진짜 재밌는 모드였어요. 참고로 영상에서 불똥 튀는 거는 블록 스파크 리오 플래시라는 모드입니다. 이번 모드는 저번에 소개드렸던 모드인데 몇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모드의 기본적인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그랩 버튼과 트리거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아이템이 이렇게 뜹니다. 간단하게 아이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죠. 물약을 들 수도 있고 무기, 마법 모든 것에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휠 메뉴를 열어도 또 다른 손으로 접근할 수도 있게 바뀌었어요. 이렇게요. 한마디로 양손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카테고리가 없을 거예요. 보시면 태블릿처럼 넘기면서 카테고리가 나뉘어서 표시가 되잖아요. 세부적으로 MCM에서 설정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프리셋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이건 가장 최근에 추가된 기능인데 소환사를 위한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무기 소환 마법을 배운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먼저 손을 이렇게 마주하고 수직으로 돌려서 한번 이렇게 쭉 늘려보세요. 그럼 이런 라인이 생기죠? 라인이 있을 때 손을 수평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무기가 소환됩니다. 왼손이 아래에 있을 때는 왼손의 무기가 소환되고 오른손이 아래에 있을 때는 오른손의 무기가 소환됩니다. 준내 때려주고요. 그리고 이 라인의 길이에 따라 무기의 종류도 결정이 됩니다. 짧으면 단검, 중간 길이는 한손검,
왼손이 아래에 있을 때 제일 긴 길이는 활이 소환이 돼요. 오른손이 아래에 있을 때 제일 긴 길이는 양손 도끼가 소환이 됩니다. 라인의 각 길이마다 컨트롤러의 진동도 오고 빛도 나기 때문에 충분히 짐작이 가능할 거예요. 정말 이건 재밌는 기능이었습니다. 두 번째 추가 기능도 소환사를 위한 기능입니다. 오른손으로 원을 그리면 이렇게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소환창이 뜹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배웠던 소환 마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시점을 조금 바닥에 해야 잘 작동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꼭 소환서가 아니더라도 즉각 대응이 가능해서 정말 좋은 모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몰입형 모드로 아이템의 내구도가 부여되는 모드입니다. 실제로 전투 중에 무기가 부서지거나 방어구가 부위별로 부서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앞에 소개드렸던 스페리가 연동이 돼서 VR 전용 허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무기나 방어구를 교체해야 하고 내구도까지 이렇게 체크해야 돼서 이런 부분이 귀찮은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드리긴 어려울 것 같지만 또 다른 재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아마 히스토리 채널을 좋아했다면 정말 좋아할 모드인데요. 직접 대장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모드예요. 앞에 소개했던 내구도 모드랑 연동이 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 점 참고하시고요. 전투 중에 제 레이피어가 많이 손상됐거든요. 이걸 직접 수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무기 제작에 필요했던 광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원석을 가지고 계시면 도가니 앞에서 스페리를 열어보세요. 그럼 여기에 스멜팅이라는 카테고리가 원석에 표시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없다면 광산 근처의 원석이 이렇게 굴러다닐 거예요. 이건 이제 제 겁니다. 원석을 도가니에 넣고 옆에 레버에 손을 대주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주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어때요? 신기하죠? 진짜 도가니가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럼 주개를 챙겨주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재료를 구했으니 한번 저의 손상된 레이피어를 수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로 앞에서 대장간 망치를 왼손에 들어주세요. 그럼 스페리를 오른손으로 열면 스미싱이라는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생성됐을 겁니다. 여기에서 아까 만들었던 주개를 들어서 화로에 던져주세요. 그럼 빠르게 녹습니다. 이제 수리할 무기를 오른손에 들어서 화로에 담가주세요. 저는 레이피어를 넣겠습니다. 조금 지나면 레이피어가 달궈져서 이렇게 불구스름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모루에서 직접 대장간 망치로 패주면 됩니다. 어느 순간 불똥이 안 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물에 담궈주면 이렇게 수증기가 날 거예요. 그럼 담금질은 끝입니다. 정말 히스토리에 나왔던 과정들이 보이죠? 숫돌 앞에 의자에 양손을 살포시 올려보세요. 그러면 앉아질 겁니다.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만약 앞에 내구도 모드를 설치 안 하셨으면 지금 했던 과정은 무기를 강화할 때 하시면 돼요. 대장간 말고도 무드질도 할 수 있습니다. 무드질 작업대 앞에서 오른손에 단검을 들면 가죽을 걸 수 있게끔 원래 걸려있던 가죽이 사라져요. 그리고 왼손에 스페리를 열어보면 태닝이라는 카테고리가 추가되죠.
여기서 사냥해서 얻었던 가죽을 선택해서 걸어주세요. 그리고 단검으로 쓱쓱 해주다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가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죽을 던져서 다시 단검으로 쓱쓱 해주면 가죽끈이 만들어지죠. 정말 신박한 모드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모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알찬 모드가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 Hands off. Don't do that. Watch what you're doing. Get away from me. Hey, watch it! What? Be careful.